지금 제6의 멸종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얘기하는 생산 소비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제6의 멸종을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회가치 경영에 앞서 나가는 것, 이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석입니다. 사회가치 경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담을 것인가 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이 강의를 통해서 약간의 팁이라도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강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 시대가 온다입니다. 사회가치 경영이 과거에 어땠고, 지금 현재 고민은 어땠고,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번 강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가치 경영, CSR이라는 정의고요. 두 번째는 공유가치 창출, CSV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니까 사회 일반에 대한 책임으로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누구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기업에 영향을 끼치고 기업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수준은 어느 깊이까지 갈 것인가 라는 것이 또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CSV, 공유가치 창출인데요. 이것은 기업 경영 전반적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2011년 초에 하버드 경영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와 크레이머 교수가 이 개념을 얘기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는 우리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을 하면서 이 두 개 가치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좀 정의가 딱딱한가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쉽게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CSR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터페이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카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1996년에 미션 제로라는 미션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제로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석유 기반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쓰레기나 독성 물질을 아예 배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제로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가 환경에 위해가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 설계, 생산, 운영 방식을 다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로 에버그린 리즈라고 하는 이런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카펫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자 아랫부분만 카펫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딱 떼어내서 타일 교체하듯이 교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 카펫을 수거해서요. 카펫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떼어내서 윗부분 따로 아랫부분 따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는 수거한 카펫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석유 기반 자원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미래 기업의 원형상을 만들어서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CSR의 특징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잡히나요? 그렇죠. CSR은 기업 미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미션에 사회적 가치를 넣고요.
기업 경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구조를 세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단지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만이 아니고요. 고객, 공급망, 작업장, 노동환경, 거버넌스, 지역사회 환경까지 전 분야에 걸친 사회적 가치 실천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회적 가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CSV, 공유가치 창출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먼저 볼까요? 네슬레 기업 사례입니다. 네슬레가 제3세계의 축산 시설을 구축하러 들어가는 그런 사례인데요. 보통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 축산 시설을 대규모로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있는 영세 축산 농가가 있겠지만 이 축산 농가는 무시하고 대규모 시설을 짓습니다. 그러면 영세 농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축산 시설의 노동자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네슬레는 다른 전략을 씁니다. 이 축산 농가와 같이 상생하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위생시설이 열악하죠. 그리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냉장시설과 전기 울타리 시설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거기에 목초지 개량에 지원하고 또 그 기후 풍토에 맞는 어떤 소품종 개량을 같이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죠. 이런 방식으로 축산 농가의 기존에 있는 단위 생산량을 4배 이상 끌어올렸고요. 그럼으로써 축산 농가도 살고 또 네슬레는 또 고품질의 우유를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제3세계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 국가가 매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허가가 매우 용이했죠. 그래서 지금은 30여 개 국가에 우유만이 아니라 카카오, 커피 이런 산업 역시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슬레 사례를 보니까 공유가치 창출의 특징이 조금 읽혀지나요? 그렇습니다. 공유가치는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접목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사례 중심인 거죠. 즉 CSV는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미션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영 전략 중심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장점이 비즈니스 부서와 협력이 용이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훼손하는 가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부서들이 우리 경제적 이익을 줄이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약간 거부감을 일으켰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비즈니스 부서와 협력도 용이하고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비즈니스라는 근육을 사용하기가 용이했죠. 그러나 우려 또한 있습니다. 이 CSV를 CSR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 전반에 모든 경영 활동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한 영역은 일부분이죠. 예를 들면 재활용 원재료를 쓴다라고 한다면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CSR을 기반으로 CSV를 구축해야지 사회적 가치 지형이 보다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CSR과 CSV를 모두 얘기해 봤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에 관통하는 개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즈니스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단지 비즈니스에서 훼손하는 가치를 줄이려는 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재무적 이익,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경영 안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 가치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겠죠. 사회 가치 경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공헌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공헌은 사회적 가치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기업 경영 전반에서 훼손하는 가치를 줄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가치를 창출할 게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환경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기업 경영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내지는 없애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공헌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늘리려면 아웃풋을 늘리려고 늘릴수록 인풋이 덩달아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즈니스 내에 사회적 가치를 투영해낸다면 비즈니스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공헌 시대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시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극복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PR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PR 중심으로 보면요.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의 홍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아름답고 감성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 어떤 방식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법인가? 라는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훼손하는 가치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플러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역시 그런 방향으로 점차 진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PR의 시대를 넘어 사회적 가치 시대로.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na